안녕하세요 여러분, 도쿄뮤직입니다. 테슬라는 실적과 가이던스 둘 다 미스였고 그로 인해서 이러한 하락은 이유가 필요 없는 하락이었습니다. 이제 이로써 월봉 관점에선 테슬라는 지지선을 뚫고 내려오게 되었고요. 몇 달에 걸쳐서 분석했던 대로 테슬라는 고평가였고, 고평가라는 것은 이미 미래에 대한 기대감이 선반영되어 있음을 의미하는데, 그 선반영을 실적과 가이던스에서 만족시키지 못하자 주가는 하향 조정을 받으면서 191달러라는 지지선 아래로 내려가게 된 것이고, 이제는 제가 표기해둔 164달러라는 저항선을 앞두고 있는 상태가 되었습니다. 이제 테슬라 대상으로 대응을 하는 것은 더 보수적으로 바라봐야만 합니다. 가장 큰 이유는 밸류에이션인데요. 실적 전까지만 해도 테슬라의 연 평균 순이익 성장률은 이렇게 31.02%였습니다. 그런데 실적 발표가 되면서 순이익 성장률이 22.45%가 되었고요. 지금 PE 멀티플 58배를 받고 있는 테슬라의 연평균 성장률이 22%에 대비해서 여전히 고평가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물론 테슬라는 기업의 프리미엄도 고려를 해야 하기 때문에 프리미엄을 고려한다면은 제가 바라봤을 때는 이렇게 33.67배라는 PE 멀티플이 적정 멀티플이며 그것에 맞는 평단가는 146.47달러입니다. 하지만 기업의 상황이라는 것이 항상 변화하는 것인 만큼 계속해서 테슬라에 대한 숙제를 해나가면서 어떤 가격이 테슬라의 펀더멘탈 대비해서 저렴한 가격대인지를 계속 밸류에이션을 해서 보아야 할 것입니다. 밸류에이션 측면에서 바라봐도 여전히 테슬라에게 불안 요소가 남아 있고요. 실적으로 인해서 발생한 이러한 갭은 빨리 채워지지 않기 때문에 당분간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바로 그러한 이유에서 고평가인 기업을 대상으로 가급적이면은 항상 보수적으로 바라봐야 하며, 누군가는 이렇게 2파동 그리고 4파동이 오를 때마다 저에게 기회비용을 잃는다면서 저를 원망했겠지만, 정작 이렇게 고평가일 때 실적과 가이던스가 부합하지 못하는 과정에서 주가가 하락하게 된다면은 잃는 것은 기회비용이 아니라 실제로 돈인 것입니다. 반대로 고평가이기 때문에 기다렸던 사람들은, 혹은 한 차례 정도만 매수를 했던 투자자들은 인내를 했기 때문에 나중에 저평가가 되었을 때 매집한다면은 엄청난 기회를 앞두고 있는 것입니다. 테슬라의 경우는 애널리스트들이 테슬라를 대상으로 잡는 컨센을 제가 매일 감시하고 있고, 내부자 매수 등의 지표들을 매번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뭔가 변화의 신호가 나온다면 제가 바로 영상으로 공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테슬라에 대한 부분이 끝났으니 이제 앞으로의 흐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은 어제의 경우는 빅테크 중에서도 특히나 반도체가 하락을 했고, 나머지 부분들은 전혀 나쁘지 않은 흐름을 보여준 하루였는데요. 여기 보시면은 이렇게 나스닥 100이 가장 고평가를 받고 있고, 나스닥 100에 있어서 가장 큰 포션을 차지하는 것이 빅테크 중에서도 특히나 반도체인 만큼 반도체 섹터가 하락하자 나스닥은 이렇게 0.5% 정도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반도체 섹터에 있어서 하락에 큰 기여를 한 기업은 인텔과 KLAC로, 특히 인텔은 무려 마이너스 12% 정도가 빠졌는데요. 인텔 4분기 실적을 보시면은 전혀 나쁘지가 않았습니다. 어닝 퍼 쉐어의 컨센은 이렇게 0.44달러였지만 실적은 0.54달러로 무려 21.39%를 상회해 주었고요. 매출액은 15.1빌리언 달러가 컨센이었는데 15.4빌리언 달러를 기록해주면서 1.57% 상회해 주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가이던스가 문제였습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가이던스가 문제가 되는 이유는 바로 밸류에이션입니다. 먼저 확실히 해둬야 하는 것은 기준입니다. 첫 번째 기준은 두 가지 예시가 있는데요. 첫 번째 예시로 예를 들어서 가이던스가 그냥 보통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주가가 오른다면은 누군가는 실적이 너무 좋았어라고 말을 할 것인데, 그 이유는 해당 기업은 이미 저평가를 받고 있었기 때문에 가이던스가 좋지 않아도 실적만 좋아도 주가는 올라갈 수 있는 것이고요. 두 번째 예시는 어떤 기업의 주가는 이미 미래의 실적이 훌륭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그것을 전부 다 끌어와서 주가에 반영해버린 나머지 주가가 올라가면서 고평가를 받고 있는 케이스인데, 이 기업이 현재 실적만 중요한 게 아니라 미래의 실적까지 끌어왔기 때문에 미래의 다음 가이던스 또한 만족시켜줘야 올라갈 수 있는 것이고, 그게 아니면은 미래의 기대감을 배반했기 때문에 당연히 큰 폭으로 인텔과 같이 떨어지는 것입니다. 이러한 개념을 모르면은 기준이 없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인텔의 경우는 이미 이렇게 고평가였습니다. 보시면은 인텔은 여기 40배 정도의 PE 멀티를 받고 있었던 상태로 누가 봐도 지금 현재 23년을 기준으로 보면은 고평가였습니다. 인텔이 여기 이렇게 40배와 같은 멀티플을 받으면서 무려 69%나
저점 대비해서 이렇게 상승할 수 있었던 이유는 24년과 25년 그리고 26년의 성장률이 각각 31%, 66%, 그리고 33%로 굉장히 좋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기대감이 있었기 때문에 주가는 미리 올라갈 수 있었는데 실적은 비록 좋았지만 가이던스가 부합하지 못하면서 주가는 다시 조정을 받은 것입니다. 항상 그렇지만 미리 선반영을 하고 너무 일찍 선반영을 한 나머지 그 기대감을 가이던스로서 배반시킨다면은 그게 개별 주식이든 인덱스이든 조정을 받게 되어 있는 것이고, 바로 그러한 이유에서 저의 경우는 저평가된 기업을 대상으로만 포지션을 늘려나가는 것을 선호합니다. 그리고 제가 저평가라고 보면서 포지션을 늘려나가고 있는 기업들은 여기 네이버 프리미엄 컨텐츠와 유튜브 멤버십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데요. 특히나 실적을 앞두고 차트상 갭이 있으며 32% 저평가를 받고 있는 여기 글로벌 우량주는 제가 개인적으로 실적 전에 한 번 더 매집을 계획하고 있는 기업으로 실적과 함께 그 큰 갭을 채워준다면은 이제는 더 이상 저평가가 아니게 되는 것이고 보유자 영역으로 가게 되는 것인 만큼 투자에 좋은 기회가 되리라 생각합니다. 인텔의 실적을 봤으니 인텔의 가이던스 또한 확인해 보겠습니다. 인텔은 여기 이렇게 2024년 1분기 가이던스로 earning per share로는 0.13달러, 매출액으로는 12.2빌리언 달러에서 13.2빌리언 달러를 바라보고 있었으며 마진율은 44.50%를 제시하였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가이던스는 시장이 미리 선반영한 가이던스와 매우 큰 괴리감이 있었습니다. 인텔에서 가이던스를 제시하기 전까지 인텔의 earning per share 가이던스는 약 0.34달러 정도였습니다. 그러나 인텔이 0.13달러라는 earning per share 가이던스를 제시하자 애널리스트들은 바로 이렇게 24년 1분기를 0.13달러로 하향 조정시켰습니다. 매출도 마찬가지입니다. 매출의 경우는 14.2빌리언 달러 정도가 이렇게 가이던스였었는데 인텔이 정작 제시한 가이던스는 이렇게 12.7빌리언 달러 정도였기 때문에 바로 하향 조정시켰고요. 특히나 매출액에 있어서 데이터 센터와 AI 부분에서 애널리스트들은 여기 4빌리언 달러의 가이던스를 잡고 있었는데 인텔이 제시한 가이던스는 3.6빌리언 달러로 데이터 센터와 AI 쪽에서의 매출의 가이던스가 큰 폭으로 하향 조정이 된 것입니다. 마진율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진율의 경우는 실적 이후 이렇게 44.52%로 하향 조정이 되었습니다. 이처럼 고평가를 받고 있는 기업들을 대상으로 애널리스트들은 높은 가이던스를 선정합니다. 하지만 그 가이던스를 실제로 기업이 제시하지 못한다면 그것은 무리하게 선반영되었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애널리스트들의 가이던스를 하향 조정시키는 것이고 그 과정에서 큰 폭으로 주가는 하락합니다. 그럼 이제 이 대목에서 중요한 것은 다음 실적 발표가 있을 AMD입니다. AMD의 밸류에이션을 먼저 보도록 할 텐데요. AMD의 경우는 지금 이렇게 무려 65배 PE 멀티플을 받고 있는 상태이고 이렇게 높은 PE 멀티플을 받고 있는 이유는 24년 43%, 25년에는 32%, 그리고 26년에는 50%에서 연평균 순이익 성장률 41% 정도가 예상이 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피터 린치의 방식을 따르면은 연평균 순이익 성장률 41%에 걸맞은 PE 멀티플은 64배가 아니라 41배이고요. 지난 8년 동안 AMD가 시장으로부터 받은 PE 멀티플은 이렇게 54배이기 때문에 지금 AMD가 보여주는 여기 65배라는 PE 멀티플은 AMD가 고평가라는 것을 객관적으로 보여주는 부분인 것입니다. AMD가 고평가라는 것은 인텔과 똑같이 실적 발표에 있어서 좋은 실적을 보여줘야 할 뿐만이 아니라 24년 1분기 가이던스에서도 훌륭한 가이던스를 제시함을 의미합니다. 가장 먼저 23년 4분기에는 0.77달러라는 earning per share가 잡혔고요. 매출액으로는 6.13빌리언 달러의 컨센이 잡혔습니다. 그리고 데이터 센터에는 2.3빌리언 달러의 매출액 컨센이 잡혔으며 마진율에서는 51.5% 정도의 컨센이 잡혔는데 이번 실적 발표 때 이러한 부분들을 모두 실적에서 만족시켜줘야만 합니다. 그럼 이제 24년 1분기 가이던스도 공유드리겠습니다. 가이던스를 빗해야 중요하지만 정작 가이던스가 정확히 어떤 수치로 제시가 되어 있는지 일반적으로는 알 수가 없으며 제가 보유하고 있는 블룸버그 터미널을 이용해야만 아주 액세스가 쉽게 가능합니다. 여기서 나오는 대부분의 자료들을 저희 멤버십 분들께 공유드리고 있는데요. 우선 24년 1분기 가이던스는 이러한 자료들로 이루어져 있고요. earning per share는 0.69달러 이상이 되어야 하며 매출액은 5.78빌리언 달러 이상이 되어야 하고요. 데이터 센터로는 2.2빌리언 달러 이상이 되어야 하고 마진율은 51.8% 이상이 되어야만 합니다. 만약 AMD가 이번 가이던스에 있어서 이러한 수치에 준하는 가이던스를 제시하지 못한다면
인텔과 비슷한 주가 반응을 보여줄 가능성이 매우 큰 것입니다. 그럼 옵션 시장을 보도록 할 텐데요. 옵션의 경우는 제가 저희 멤버십 분들께만 일반적으로 공유드리는 정보인데 아무래도 AMD의 실적 발표가 워낙 중요한지라 한번 간단하게 짚고 넘어가 보겠습니다. 우선 여기 97.5%인 하얀색은 풋옵션이고요. 102.5%인 주황색은 콜옵션을 의미하는 상태로 여기 그냥 보셔도 주황색인 콜옵션이 풋옵션보다 더 많이 잡혀있다는 것을 한눈에 볼 수 있습니다. 즉 AMD의 실적 발표를 앞두고 실적이 좋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상승할 것에 대비해서 콜옵션을 사서 해칭을 해놓은 것입니다. 여기 이 수치는 Implied Volatility라고 해서 이렇게 급격하게 수치가 높아지고 올라간다는 것은 특정 이슈에 대비해서 올라간다는 것으로 그만큼 콜옵션과 풋옵션이 여기 이러한 날 대비해서 훨씬 비싸게 거래가 되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그 말인즉슨 이슈가 해소되면은 더 이상 콜옵션과 풋옵션을 통해서 해칭할 이유가 사라지기 때문에 과거 실적 때와 같이 이렇게 Implied Volatility가 녹아내리고는 하는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무엇이 더 많이 녹아내리냐가 중요합니다. 지금은 콜옵션이 비싼 만큼 많이 잡혀있기 때문에 이번 실적에 있어서 가이던스와 실적 둘 다 훌륭한 지표를 보여주지 않는다면 콜옵션을 들고 있을 필요성이 사라지면서 콜옵션 측에서 더 빠르게 녹아내립니다. 하지만 반대로 실적에 있어서 모두 훌륭한 모습을 보여준다면 콜옵션보다 풋옵션 측에서의 Implied Volatility가 더 빠르게 녹아내리고 그와 동시에 숏 커버링이 잡히면서 주가는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줄 것입니다. 어쨌든 여기 이 폭이 이렇게나 크다는 것은 실적 발표 당일날 엄청난 변동성이 있을 것임을 의미합니다. 오늘은 이렇게 테슬라, 인텔, 그리고 AMD를 상으로 분석을 했는데요. 저는 기본적으로 돈을 잃지 않고 지키는 것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만큼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서 이러한 저평가 기업들 상으로 투자하는 것을 더 선호하고요. 그것 외로도 제가 최대한 모든 분들을 서포트하기 위해서 카페를 만들었고 카페 내에서는 그냥 잡담보다는 공부가 되었으면 해서 차트 패턴들을 이렇게 모두 여기에다가 올려드리고 있고요. 한국 주식을 상으로 밸류에이션 요청을 무료로 모든 분들을 상으로 받고 있으며 여기 증시 일정이라던가 한국 주식에서 주도주 섹터를 발견하실 수 있도록 이곳에다가 관련 정보 또한 공유드리고 있습니다. 참고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의 분석은 이 정도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에 또 만나요. See you later.